2025년 2월 15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부산의 한 호텔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공사 중이던 건물의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해 화재를 제압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계 당국은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정치적 긴장 구조. 정치권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 전문가들은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3. 경제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은 2.5%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다양한 경제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4.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2위.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총 16개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을 획득하며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동계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다 금메달 기록과 동률을 이루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5년 2월 16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윤상현 의원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운영 방식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페루의 폭우 피해. 페루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도시 한복판을 거대한 진흙더미가 덮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현재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3.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의 만남.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4. 김세론 자택 사망 관련 소식. 배우 김세론 씨가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러운 피부에 팬들과 동료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녀의 작품을 떠올리며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정치적 긴장 구조. 최근 정치권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국정마비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대립이 더 극화되는 모습입니다. 2. 국세청의 새로운 세금 정책 발표. 국세청이 2025년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세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민과 납세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 계엄군 관련 논란. 최근 계엄군의 국회 단전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증거로 지목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 배우 김세론 주문 행렬. 배우 김세론 씨의 비보에 연예계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론 씨는 지난 2월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팬과 동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5년 2월 18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영 씨에게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통화는 여 씨의 체포 지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구차 변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과 관련한 9번째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여러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긴장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판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논의 결과는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코스피 6일 연속 상승.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20선을 돌파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전환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3조 원 규모의 차저주 매입을 결정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방산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5년 2월 19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자동차 및 반도체 관세 인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심판의 첫 변론에서 탄핵 소추의 깨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탄핵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3. 우크라이나 전선 북한 건포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붙잡힌 북한 건포로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전원 수용할 것이라는 원칙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인도적 문제로 북한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미-러 종전 협상.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협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전쟁의 종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5년 2월 20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이번 재판에서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그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유럽 정상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와 평화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한국 정부 역시 이에 관심을 표명하며 국제사회 평화 유지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한국 공적개발 원조 규모 증가. 한국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 원조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ODA 확대가 한국의 외교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코스피 2650선 하락 마감.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는 2650선으로 하락 마감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 역시 1%대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5년 2월 21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날씨 및 기온 변화.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 인천시 구피 확보 목표. 인천시가 내년도 구피 예산으로 6조 5천억 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정부의 수출 방파제 구축.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수출 방파제 구축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4. 비상계엄 선포 관련 청문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대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네 번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5년 2월 22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1. 일본의 타케시바의 날 행사. 오늘 일본 시바현에서는 타케시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일본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독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2. 북미에서 한 달간 사건의 항공사고 발생. 최근 북미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사건의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들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지던 항공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국회에서의 실탄 사용 발언 논란. 국회에서 한 의원이 실탄 즉시 사용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의 치안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4.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부 제재.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57명에 대해 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부모 가정의 7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